KP-21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쏘는 게 나왔다.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가능한 전투기 마하 566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요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니까 우리 주변국들도 뜨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고, 단독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UAE하고 공동 개발한 미사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향후에 좀 비밀스러운 사업들이 많을 것 같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다른 주제로 좀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아덱스 2025에서 극초음속 엔진 또 네. 초음속 엔진 로켓 추진체 영상을 공개했다가 빠르게 비공개 처리로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특히 KF-21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포함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공개됐다가 또 다시 이제 뭐 비공개 처리, 뭐 삭제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이제 아덱스 2025 때 네. 킨텍스에서 이제 전시를 크게 했었고 다들. 근데 이번에 아덱스 때 현대로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로템 보통 이제 그거죠. 고속철도. 그다음에 뭐 그 현대자동차 이제 제작하는 로봇 같은 거. 네. 그다음에 강판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래서 한 주력 사업 분야가 보통 이제 4개 정도 됩니다. 방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뭐 제작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속철 열차 쪽도 있고. 근데 최근에 현대로템이 좀 미는 게 항공우주. 그래서 아덱스 2025 때 이제 재사용 발사체 가능한 로켓 엔진하고 초음속 미사일용 뭐 추진 체계 엔진, 그다음에 극초음속 그런 엔진도 보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또 이상한 게, 현장에서 이제 공개했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갑자기 돌연 내려버렸어요. 네, 돌연 내려버렸어요. 네네.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봤는데 보면서 약간 저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재사용 발사체 엔진하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엔진은 현대로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 돈으로 하는 거예요, 다. 거기에 항우연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체가 다 그쪽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현대로템은 엔진이라는 일부분을 하는 거고, 이제 올리고 나서 이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추정입니다만, 보통 이제 그러면 상급 기관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왜 니네가 하고 있냐,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영상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실 하이코어는 몇 번 영상이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그건 뭐. 네, 그 지상에서 이렇게 발사하는 거, 뭐 컴퓨터 CG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캡처해서 이제 사진이 좀 나왔었고. 근데 이번에 충격적인 게 뭐냐면, 뭐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KF-21에서 발사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게 틀리죠, 이러면.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영상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렇게 이걸 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발사된 미사일이 이 이지스 구축함에 충돌하기 전까지 딱 나와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지스 구축함 되게 홍보 많이 하잖아요. 현대로템이 극초음속에. 그래서 이제 그걸 본 다른 분 얘기로는 매기는 거냐, 이거. 아니, 같은 현대인데 매기는 거냐. 팀킬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차피 물론 이제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는데 약간 매기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거는 KP-21에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쏘는 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군도 한 2030년대 넘어서 요거를 KP-21에 달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쇼킹하죠. 네. 그러니까 하이코어는 이중 모드 젠제트를 사용해 마하 5 이상으로 가속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네. 이 미국도 이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내 개발 체계가 기술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온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중 모드 램제트라는 아주 특수한 그 추진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중 모드 램제트는 이제 마하 5 이상 비행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진 개발하고 있는 건 현대로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상 실험에서는 마하 6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아, 맞아. 6이 실제로 6이었다 뭐 이런 말 네, 하더라고요. 6까지 네. 해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KF-11 발사돼서 이제 부스터에 의해서 미사일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한 고도 20km에서 이제 이중모드 램제트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하 5, 6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쯤 엔진이 꺼져요. 그래서 그 추진력을 받아서 하강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엔진이 작동하면서 저고도로 쫙 깔리면서 이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고도 20km 정도인데 마하 5, 6으로 달리면 사실 지금 있는 이 뭐 함대공 미사일이라든가 지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로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오니까. 거기다 그렇죠. 이제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수면 밑으로 쫙 붙어서 날아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주변국들도 뜨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걸 전투기에 지금 이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전투기에 달려고 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크니까. 근데 우리는 좀 이걸 크기를 줄여서 되게 컴팩트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KF-21은 이런 타이틀을 향후에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순환미사일 발사 가능한 전투기. 지금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KF-21 해외 수출에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들은. 왜냐면 이 이중모드 램제트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기술인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고 알게 모르게 준비를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도 사실 하다가 좀 헤맸다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9월 3일 날 전승 열병식 때 뭐 많이 보여주긴 했지만 다 커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중국 공군이 갖고 있는 뭐 홍6K 폭격기 이런 데다 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대지 함대함 그러니까 배에 다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투기는 지금 사실 우리가 유일해요. 전투기용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내 기술이 많이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는 국뽕을 가지고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가질만 한 무기 중에 하나죠. 아무튼간에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모두 체계 종합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향후 이 본 사업화 단계에서 업체 선정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하이코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탐색 개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성을 엿보는 거예요. 근데 가능성만 엿보는 건데도 생각만큼 지금 잘 되거든요.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이코어가 공개된 걸 보면 뭐 추정이지만 지금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체계 개발 단계로 넘어간 거 아니냐.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많이 떠들지만 사실 이게 비닉 사업이에요. 비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초음속 들어가는 것들도 다 비닉 사업이에요, 지금. 근데 일부 막 공개가 되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체계 종합 업체 선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뭐 대한 미사일이라든가 순항 미사일 이런 엔진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물론 항공기 엔진도 해오긴 했지만 사실 이런 유도무기에 들어가는 엔진들 많이 했는데 지금 잘 보면 현대로템이 야금야금 하나씩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현대로템도 방위 산업의 이 포트폴리오가 좀 바뀐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방산주 투자 관련돼서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포트폴리오가 지금은 잘 보시면 전차, 장갑차 이런 지상 장비 위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현대로템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추진 체계도 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하죠. 그러니까 초음속, 극초음속을 국내에서 거의 다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향후에 현대로템 방위산업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 큰 축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체계종합 업체 선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제 이런 유도무기 사업이 나오면 LIG 넥슨하고 하나 에어로가 정말 박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한번 그런 큰 한번 좀 배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초음속 공대함도 지금 체계종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지금 약간 스톱된 상황이에요. 카이다에서 이제 경제성 문제를 두고 나와서. 근데 보니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잘 이제 도와만 주면 네.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체계종합 업체 선정이 지금 아마 내후년으로 많이 예상하거든요. 초음속 공대함은. 그럼 또 이제 하나에어로하고 이제 LI 넥슨이 또 한판 붙는. 그리고 이번 아덱스 2025 때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좀 많이 느꼈겠지만, 다들 지금 이제 업계 평가가 LIG 넥슨이 잘 나간다 진짜. 왜냐하면 최근 한 2년 사이에 한 대여섯 개 사업을 쓸어갔어요. LIG 넥슨이. 그 요즘 이제 약간 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봤을 때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이제 부정적 보고서를 내가지고 그러는데, 잠재적으로 지금 다운 사업들이 많아서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에 우리 국내 방산업체 간 경쟁에서 굉장히 좀 핫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초음속 공대함,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관련된 게 아마 체계 종합업체 선정 두고 다시 한번 대판 싸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뭐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방문이 있었죠. 네. 특히나 이제 UAE 방문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UAE가 이 48대를 계약했던 중국산 L-15 훈련기가 기계적 결함, 뭐 소프트웨어 오류, 부품 공급 불안 등 구조적인 이 문제가 드러나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공급 차질로 UAE가 대체 기종을 다시 검토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T-50이 다시 유력 후보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건데,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23년도 UAE 아부다비에서 했던 아이덱스,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좀 큰 방산 전시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UAE가 그건 맞아요. 48대를 이제 중국 L-15 이 훈련기에 살려고 했던 거는 맞는데, 23년도에 갑자기 방법 바꿔버렸어요. 야, 12대만 살 거야 우리. 그래서 올해 우리 이제 녹화하기 몇 주 전에 두바이 에어쇼가 있었는데, 그게 다 들어와서 그럼 UAE가 왜 12대만 샀을까? UAE 공군에 보면 우리 블레이글스 같은 특수비행팀이 있어요. 그거 용도로 산 거예요. 12대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지금은 약간 그런 거예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 고등훈련기 사업은 아직 L-15가 됐다라고 얘기하기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23년도에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잘 보시면 UAE가 우리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모르게 진행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좀 이제 단독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UAE하고 공동 개발한 미사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게 뭐냐면 UAE에서 이제 부르는 명칭이 알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영어로 알테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UAE에 그 몇몇 좀 큰 방산업체가 있어요. 칼리두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하고 우리나라 이제 업체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게 알히다라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거기 이제 LIG 넥슨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LIG 넥슨, 풍산, 우리나라 업체, 그다음에 칼리두스라는 UAE 업체가 같이 만든 게 이제 알히다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이제 소형 무장 헬기에 달리는 천검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UAE판 헬파이어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사거리가 한 10km 이상 되고, 이게 수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미사일들 잘 보시면 생각보다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군은 해봤자 보통 하나 미사일당 몇백 발이에요. 근데 예외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장사정포역하는 LAM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만 발 가깝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아이언돔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이 알히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몇천 발 단위예요. 몇천 발이면 미사일 수량치고는 꽤 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나서 올해 그 2월인가 UAE에서 이제 아이덱스 전시회 때
UAE 정부랑 계약을 했어요. 칼리두스 회사가 한 1조 원 넘게. 그럼 1조 원 넘다라는 건 이게 사실 이제 처음 생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한 몇백 발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 보시면 그 이재명 대통령 가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같이 공동 개발해서 해외 수출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요 미사일 알기다. 왜냐면 지금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UAE 군은 이거를 알히다를 6회공이 다 쓰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몇천 발 된다고. 그럼 미사일이 몇천 발 생산하게 되면 세계 시장에 들고 나가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사실 한 개의 미사일을 많이 찍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동남아 시장에 하면 되는 거고 UAE는 중동 상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UAE 뭐 제가 이제 칼리두스 회사도 얘기해드렸지만 올해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두바이 에어쇼가 있었는데 요때 이제 우리 대표적인 방산업체들 뭐 카이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 또 UAE 보면 엣지라고 꽤 큰 방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부 펀드 운용되는 방산업체들이 꽤 있어요. UAE에 이번에 다 MOU 맺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LI 넥슨도 그 제가 말씀드렸던 칼리두스라는 회사랑 또 MOU를 맺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UAE하고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비밀스러운 사업들이 많을 것 같다. 사실 LI 넥슨이 제일 먼저 했죠. UAE 업체들하고 이제 네. 칼리두스라는 회사랑 먼저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런 성과물도 지금 나왔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올해 2월에 아이덱스 때 LI 넥슨 관계자가 UAE 방송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UAE랑 가장 지금 이제 사업을 먼저 했던 건 LI 넥슨이 먼저 했죠.